세금으로부터의 자유를 드립니다. 세무법인 로마의 오! 50만! 축하드립니다. 왜요? 드디어 저희가 법인세 신고를 마쳤잖아요.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자체 박수. 이제 법인세 신고를 마치고 법인 대표님들이 법인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그리고 배당소득, 다른 소득을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비해서 절세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라고 홈택스에서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안내문에 보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다 나와 있어요. 네. 국세청에서는 답을 줬는데 사장님들은 모르고 있죠, 잘.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것만 준비해도 세금은 많이 줄 것이다. 안내문 안에 모든 답이 들어있다. 그쵸. 여기 안에 보면 이미 국세청에서 어느 정도 다 데이터가 이제 확보가 되어가지고 그 대표님에 대한 파악이 이미 분석이 끝났어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우리 대표님이 복식장부 대상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가 나오고, 이제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하는지 단순경비율로 신고해야 되는지, 그 다음으로 이제 수익금액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 수익금액에 대해서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박세무사님.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수익금액이라는 게, 그 용어가 수익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세법에 나오는 용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시는 것은 매출로 인식하시면 돼요. 물론 수익금액과 매출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보기 어렵지만 업종마다 3억, 1억 5천, 7,500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수익금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부가세 신고할 때 아니면 원천징수자들은 원천징수 당한 수익금이 있거든요. 수익금이 그대로 넘어오기 때문에 안내문 받아보고 좀 당황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수익이 많았었나? 근데 그 데이터는 이미 지급자들이라든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부가세 신고했을 때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오류는 거의 없어요. 예전에는 그 안내문 수익금액 자체에도 좀 오류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정신고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제가 공동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또 기장 의무 판단할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려워하시는 게 자기 이익이 아니고 업종별로 이게 매출에 따라 구분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외식업 같은 경우는 이제 7.5억이 넘어가면 장부를 법인처럼 좀 봐요. 결론은 그래서 어떻게 신고하는 건데, 요즘에는 그 플랫폼이 너무 다양해서 뭐 배달 매출이라든지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비용이 뭐 빠지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수입을 누락돼서 신고되면 나중에 이거 가산세나 페널티가 너무 커요. 비록 내가 부가세를 신고해서 수익 금액이 잡혔지만 한 번 더 체크해봐라. 이게 맞는지. 근데 대부분 그러죠. 이 돈 번 적 없다고. 그리고 이제 수익금액 다음으로 나오는 부분이 타소득 합산 부분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시지만 뭐 부동산도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임대소득도 있으시고 기타 소득도 있으시고 어느 정도 일정 나이 이상 되시는 분들은 연금소득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부러워하는 이제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이제 배당소득이 있으신 대표님들은 그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수익금액을 잡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기납부세액 부분이잖아요. 기납부세액이라 하면은 어떤 건가요? 기납부세액은 이미 부가세 신고할 때 경험해 보셨듯이 일반 가세는 4월이나 10월 달에 부가세 한 번씩 고지된 것을 내잖아요. 그걸 우리가 7월이나 1월 부가세 신고할 때 공제받듯이 종합소득세도 역시 11월에 중간에 납세액을 내잖아요.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할 때 연 전체 세액을 계산해서 이미 11월 달에 미리 냈으니 중간에서 공제받는 것을 기납부세액이라 하고, 또 원천징수 소득이 있었다면 그 원천징수 세액도 이미 부담했으니 그걸 공제해 준 걸 기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사업 소득만 있으면은 크게 뭐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엔잡러들이 많잖아요. 종종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알바생들은 원래는 일용직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 이게 소득이 안 잡혀야 되는데 요즘 유행하는 게 뭐냐면 3.3% 신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소득이 잡혀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잡힌 소득에 대해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당황하지 마시고 세무서나 문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서 버는지도 몰라요. 근데 국세청은 알고 있어요. 국세청은. 그리고 혹시나 기장대리 하시는 분들은 이미 세무대리인지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혹시라도 신고대리 하시는 분들은 그 세무대리인이 의뢰하실 때 이거 홈택스에 수임 동의 하시면은 그 데이터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꼭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신고했는데 그 3.3% 있잖아요. 네. 그 신고를 5월 달에 그냥 무시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당연히 세금 안 나오겠지 하고 무시했다가 지금 뭐 세금 한 500만 원 내서 소명하라고 나오면 사실 그때는 답이 없어요. 맞아요. 제일 좋은 거는 5월 달 안에 국세청에서 뭔가 날라왔다. 그러면은 첫째는 보이스피싱인지 의심하고 둘째는 이게 세무서에 꼭 문의를 해서 내 진짜 소득이 맞는지 그거를 확인해서 만약에 소득이 맞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세무서에 가봐서 환급 나오면은 다 거기서 환급 처리 알아서 해주고 세금 나오면 세금 나온다고 해서 세무서 알아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무조건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세무서에 문의해서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다. 일단 5월 안에 신고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정기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셔야 이제 세무서에서도 이게 신고함과 동시에 그 세금이 확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한 후 신고를 하시게 되면 조사관님들이 좀 꼼꼼히 보세요. 맞아요. 꼼꼼히 보시니까 비용을 더 내고 싶어도 인정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한을 꼭 엄수하셔서 신고하셔야 되고, 이제 프리랜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몇 년 전부터 무조건 뭐 환급받게 해드립니다 이런 광고가 되게 그쵸. 많았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그런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환급 받았던 대표님들이 지금 추진. 네, 추진 중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세금 신고는 이제 세무대리인과 이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사장님들이 많이 놓치는 게 노란우산공제라고 유일하게 소득공제 중에서 남아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세무법인이지만 원래는 저희도 개인이었죠. 네, 가입을 노란우산 하셨었죠. 당연히 하죠. 가입했어요. 이거 공개도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안내문이 와요. 이걸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근데 여기 보면 노란우산공제라고 해가지고 소득공제가 돼요. 그러면은 소득공제랑 세액공제 차이가 어떤 거죠? 이제 소득공제는 저희가 이제 번 거에서 비용을 뺀 이익을 가지고 과세표준을 구하기 바로 전 단계거든요. 너무 어렵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소득공제는 내 세율대로 세금공제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근로소득이나 이런 게 소득공제로 많이 돼서 그런 거 많이 나왔어요. 고소득자들이 혜택을 많이 본다. 그래가지고 각종 소득공제가 없어지고 지금은 다 거의 세액공제로 바뀌었죠. 그래서 노란우산공제를 추천하는 이유는 내가 만약에 1억 벌어. 노란우산공제를 받으면 300만 원이 다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가장 무서워하는 거, 가산세 부분인데요. 가산세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종류가. 가산세가 우리가 신고기한 넘으면 일단 2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부신고 가산세라고 해서 이게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내가 신고기한을 꼭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납부 불손실 가산세가 있잖아요. 그게 하루에 1만 분의 2.2거든요. 연리를 보면 8.03%이기 때문에 신고기한 넘기면 최소 20% 이상 내가 생돈을 내야 되는구나. 그래서 꼭 세무대리를 가까이 하셔서 꼭 점검하시는 게 좋지 싶어요. 그리고 이제 가산세 부분에서 현금 영수증 부분하고 저희가 사업용 계좌 미신고 이 두 가지는 꼭 반드시 체크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나중에 감면할 때 이게 등록이나 가맹이 안 돼 있으면 배제가 돼요. 창업 감면이라고 있거든요. 청년은 100% 감면. 청년이 이제 지방 쪽에 하면 100%, 수도권에 하면 뭐 50%인데 이 미가맹됐거나 사업용 계좌 등록이 안 돼 있으면은 아예 그 감면을 못 받아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의 꽃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동안 대표님이 신고하셨던 신고 현황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석이 되어 있거든요. 네, 개별 분석 자료라고 해서 내가 신고했으면은 다음 년에 네가 소득률 저조인지 가족 인건비가 많다든지 막 동종업계를 비교해서 쌓이고 쌓이면 뭐가 나온다? 세무조사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 이거를 굉장히 저희는 중시하고 요거에 맞춰서 개별 분석 현황에 따라서 이제 신고를 하자고 하지만 사장님들은 이제 현실은 녹록치 않은 거죠. 가족인건비 같은 게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일단 그 특수관계자 급여를 신뢰를 잘 하질 않죠. 그래서 꼭 사대보험 꼭 가입하시고 꼭 송금기를 남겨놓으시고 꼭 등록하셔서 비용 공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개인 사업자들이 조심하셔야 되게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는지 점검하셔야 되는데 연중에 반기나 3분기 지나면 업종마다 15억 기준 또 7.5억 기준, 5억 기준이 있는데 우리 업종에 맞는 그 기준이 오버될 수도 있어요. 넘어가 버리면은 갑자기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면 비용 같은 것도 좀 완전히 투명해야 되고 그 전에 법인으로 넘어갈지 아니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을 계속 유지할지 이 의사결정이 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주위의 세무대리인이나 우리 로마 구성원들이 꼭 문의하셔서 의사결정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실신고 가는 게 초매출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익으로 가야 되는지 요거에 대한 것도 다음 편에 또 해보고 사업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자꾸 수수료 2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어떤 절세 전략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네, 오늘 이렇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주요 절세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무법인 로마의 10! 봐! 50만!